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모 디지쿠스의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피그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셋은 좀 건강한 편 아니에요? 그럼요. 건강하죠. 그렇죠. 네. 혹시 만약에 아플 때 네. 우리가 약을 먹거나 뭐 병원을 가는데 그 외에도 나만의 어떤 치료법, 뭐 좀 병을 낫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일단 뭘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장염에 걸려도 예. 장이 나를 포기하도록 얘는 안 되겠다. 그쵸. 그냥 괜찮은 척 해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소화 불량이 생겨도 계속 먹어서 눌러줘야 되고. 그렇지. 눌러서 뚫어야지. 넣어가지고. 잘 어울려. 우리 지선님은 저는 네.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배를 따뜻하게. 네, 그다음 일찍 잡니다. 아, 잠이 보약이에요. 그렇구나. 네. 나는 오늘까지만 아플 거야라고 자꾸 세뇌를 해요. 그럼 진짜 다음날 좀 낫더라고. 이상하네. 이상하게.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스스로. 예. 내가 보니까 오늘 약 팔러 왔구만. 아니야. 그렇게 뭐 약장스러운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인가라 애들인가.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요? 디지털 치료제. 뭘? 디지털 디지털 치료제. 그러니까 치료제.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치료제. 바이러스 하는 거? 그거보다도 더 진화했죠, 우리는. 호모 디지쿠스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빈! 네, 오늘의 게스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저자이자 연세대 원주의대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장이신 김선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호모 디지쿠스 방송을 보셨다고 저희 녹화 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접 또 출연하시니까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저 이 방송 자주 봅니다. 오. 네, 즐겁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직장인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정보들을 좀 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이야. 좋아합니다. 극찬을 해주셨네요. 야. 감사합니다. 야유 저희가 영광이죠. 야, 진짜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오셨던 전문가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오는 길에 봤어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서운했거든요. 예.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네? 아,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네. 너무 뿌듯해하니까 질문을 못 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우리 교수님을 한번 칭찬해드리면 어떨까 해요. 갑자기? 디지털 치료제 직접 본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 단어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 처음 나온 이제 단어고요. 네. 이게 아주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오. 네. 이게 어떤 뜻이죠? 네, 디지털 치료제 하면 많은 분들이 디지털로 어떻게 치료하느냐.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백신을 치료하는 거냐. 네. 그 말씀도 하셨고 디지털을 먹는 거냐. 그래서 아하. 치료가 되는 거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디지털을 활용해서요. 우리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로 어떻게 그걸 예방하고 치료하는 네, 그래서 먹는 약도 아닌데. 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약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치료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유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가 없어야 되고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근거 기반의 소프트웨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본인이 조금 더 컴퓨터 다룰 수 있으니까 개발자니까 나도 치료제 만들었어 이런다고 치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임상을 거치고 승인이 나서 이건 치료제로 쓸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허가가 나야지만 디지털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감이 막 쉽게 오진 않는데 네, 이게 네. 그러면은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뭐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마음이 아픈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의 병들도? 용도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치료제, 외국에도 가장 많이 지금 발달되어 있는 분야가 정신건강 쪽이에요. 정신건강. 네, 왜냐하면 정신건강 쪽은 사실 개인이 해야 될 목도 중요하거든요. 네. 약도 제때 먹어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좀 개선해야 되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치료제가 정신건강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당뇨, 불면, 그 외에 만성질환, 암 같은 것까지도 이 치료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 의학하면 여러분은 다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네. 병원에 가서 한 3분 정도 진료를 받기 위해서 멀게는 한 3시간 정도까지도 와야 되고 맞아요. 지방에서 와야 되고 네네. 하루를 또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처방받고 또 며칠 한 번씩 최소 뭐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또 가져와야 되고 이 디지털 치료제는 처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처방을 기록을 하고 그 처방전이 닥터에게 의사에게 전달되고 의사는 계속해서 이거를 리뷰하면서 또 처방을 낼 수 있고 그래서 뭐 10번 갈 거를 뭐 한두 번 갈 수도 있고요. 네. 그 대신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는 그러니까 환자 중심, 기존에는 의사 중심이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했다면 이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 중심, 내담자 중심이 돼서 내가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는 의사가 계속하는 지시 상황에서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이게 생각하고 행동이 변화해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자나 내담자의 의무감이 더 있는 하나의 그 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성격은 스트레스도 풀리겠네요. 네가 뭔데 나한테 약 먹으라 그래? 하면서 약 먹고. 그렇지. 근데 실제로 노인분들은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한번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밌게도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딱 들어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은데 맞아요. 이 디지털 치료의 궁극적인 역할은 그럼 뭘까요? 네. 스스로 치료가 가능하다? 디지털 치료제는 스스로가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비용이 일단 저렴해요. 네,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네네. 네,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그걸로 어느 곳에 있든지 활용하면 되니까 활용도는 훨씬 높죠. 예. 네. 아니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가 어떤 질병에 주로 이렇게 치료제로 쓰이나요? 정신건강 쪽이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또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여러분 공황장애가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공황장애에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또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이제 또 겪고 있는 게 당뇨, 그렇죠? 당뇨는 뭐 가족 중에 한두 분은 다 이제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경우 있고 암 같은 경우 암의 질병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 아니면 암 수술 이후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관리 차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당뇨는 네. 관리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치료가 어떻게? 그러니까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당뇨 차원에서 이제 관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사, 건강, 그다음에 운동. 저희 네. 아버지가 당뇨인데 식사 먹고 나서 약을 깜빡깜빡 하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복약지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용이 되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승인을 받고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의사 처방에서 하고 있고 일본은 큐어앱이라고 해서 금연 쪽 관련돼서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직 디지털 치료제가 조금 늦군요. 네,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기기를 뭐 사용하는 건가요? 디지털 치료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똑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네, 그 다음에 VR, 네, VR, 그 다음에 게임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지금 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알킬에서 만든 인데버 RX라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ADHD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우리나라도 문제고 지금 미국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고 뭐 심지어는 중국, 일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ADHD 아동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게 되면 이 게임을 끝나고 나면 이 ADHD가 치료가 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그래서 게임 형태 있고요. 여러분 VR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모니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가장 많이 디지털 치료제가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를 계속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AR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라면 여러분 포켓몬 고라고 아실 거예요. 네. 만잡으로
다녔죠. 네네. 많은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기쁘네. 네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이 포켓몬고를 AR이라는 하나의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서요. 이거를 갖다가 캐릭터를 잡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 히크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네네네. 안 밖으로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어. 대박. 이걸 잡으러 포켓몬 잡으러 나오기 트레이너의 길을 시작했고. 떠난 거지, 네네. 포켓몬 트레이너의 예. 그리고 뭐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이게 하나의 게임이었는데 네. 우울증 환자들이 햇볕을 쬐고 다니니까 우울증이 완화됐다. 아. 그래서 이게 의료까지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순기능이. 네네. 우리나라 와.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 지금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찾으러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 재밌는 게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네. 상업이 활성화가 됐대요. 경제의 활성화. 경제의 활성화가 됐대요. 순기능이 몇 개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장사가 잘 됐다. 대박이다. 네, 그래서 국민 건강과 경제까지 책임지는 그러니까. 포켓몬. 이거 대단하네요. 어머니들이 너 언제까지 게임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평생을 네. 게임할 거야? 저 치료 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치매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켜서 좀 치매에 완화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정신 건강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알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할 때 네. 기존 치료랑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랑 비교를 아.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네. 건가요? 제가 처음에 미술 치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야 그림 한 장 그리면 이게 치료가 되냐? 근데 그림 한 장 그린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고 집중하고 관계 회복을 하고 많이도 울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갖고 있는 불안, 우울, 통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집중하는 시간대에 치료가 돼요. 그리고 몸이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이렇게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라고 하거든요. 네. 집중력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그 치유가 되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몰거든요. 몰입하는 게.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런 치료제를 통해서 갑자기 수술을 안 하고 낫는 게 아니라 이 치료 게임이 도움이 되고 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또 특히 수술 받은 다음에 암 환자들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이 공간을 통해서 또 약 복용도 알려주게 되고 본인의 건강 습관도 좀 체크해주게 되니까 네. 이런 관리 차원에서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자료화 되니까 되게 많은 그렇죠. 네, 장점이 네,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요쯤에서 네. 제가 또 조사해 본 것을 한번 이렇게 살짝 뱉어드릴 그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디지털 치료제의 3단계 분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와 봤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아주 똘망똘망하게 읽어드릴게요. 디지털 치료제의 분류. 자, 1세대 치료제는요, 알약이나 캡슐 등의 저분자 화합물이요. 2세대 치료제는 항체, 단백질, 세포 등의 생물 제제였습니다. 그리고 3세대 치료제로 분류가 되는데요. 환자 치료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치료법들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치료제들과 같이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 심사 통과를 거쳐서 의사의 처방으로 환자에게 제공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예. 세계 최초 디지털 치료제로 평가받는 제품은요. 페어테라퓨틱스사가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하여 개발한 리셋입니다. 리셋이요? 네. 2017년 9월에 미국 FDA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서 외래 상담 치료와 병행한 결과 치료 효과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22.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죠. 획기적이다. 네. 환자는 약물 사용이나 유발 인자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을 둔 온라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예. 아니, 미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놀랍네요. 이렇게까지 혁신적인 기술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다. 자, 필균 요원이 조사한 내용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교수님? 네, 사실 역사는 오래되지 않아요. 2017년도에 네.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네. 치료 효과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높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그럼 보세요. 중독이나 여러 질병들을 보게 되면 사실 약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 중독을 끊고 싶은데 아무리 끊지 않고 뭐 다시 병원에 가서 약만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그런 것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외로 재밌어해요.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사람은 다 똑같지만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다음에 내가 잘했다는 게 자꾸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동기유발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치료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효과가 좋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지털 치료제 용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형 치료제도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허.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부 의학계에서는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질병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있잖아요. 이게 겹치네. 네. 뭐 하나를 주고 하나를 뺏고 뭐 이런 건가?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 네, 네. 보이잖아요. 근데 ADHD 그 아동들은 네네. 아동 청소년들이 다른 것들은 다 산만해요. 집중력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게임은 몇 시간이고 해요. 그래서 오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ADHD라는 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데 주의력 있다, 집중한다, 게임만 하면 오래 한다. 네, 근데 그게 게임 중독인 거예요. 그것처럼 거기에는 치료 프로그램에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봤는데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가서 그걸 보겠어요. 게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예. 지금 미국에서 알킬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베버 RX라는 제품인데요. 네. 제가 그 제품을 한번 봤어요. 네.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뭐 여러 가지 ADHD 아동들이 갖고 있는 질환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또 부모님의 또 양육 방법 같은 거, 뭐 지도 방법 이런 것도 다 그 임상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들은 재밌게 하지만 이게 결국 그 이제 전후 비교를 했더니 좋아지더라. 치료라는 네. 거를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겠네요. 아, 그죠. 아이들은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치료가 되면 부모님도 이거를 사지 않겠어요. 신기하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진짜 하나씩 오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계신 곳이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죠.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임상, 말 그대로 실제 치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아, 네. 우리나라 최초로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가 네네. 저희 대학하고 병원에 이제 개설됐는데요. 지금 2년 됐습니다. 네네. 네.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임상 실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치료제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짧게는 3년, 길면 5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네. 절차도 많이 이제 필요하고 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임상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미래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네. 아니 근데 좀 요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뭐 주변에 사실 코로나19 안 걸린 사람 찾기가 더 힘들죠. 요즘 이제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센터에서 그 코로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AI를 또 연구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진짜요? 네. 또 이 AI가 참 재밌어요. 편리하고 이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울증이 너무 요즘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아져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치료제로 연결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글로벌로 한번 보시죠.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요. 2030년에는 2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소, 시간, 인력 가용성 등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기에 최근 트렌드에 부합한 치료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디지털 치료제 산업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가 올해 38억 8천만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요. 약 5조 1,895억입니다. 근데 연평균 20.5%씩 성장을 한대요. 와. 그래서 2030년에는 17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3조 1,922억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와,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저희? 상상 이상인데? 네. 아, 바로 투자 생각하시네. 뭐 주식 관련된 거 이따 좋아요, 말씀해 좋아요. 주세요. 예. 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임상 시험의 경우에는 2017년엔 4건이던 것이 2021년에는
3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불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전체 66건 중 5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시작한 분야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또 알코올, 마약성 진통제 사용 장애 및 약물 남용 분야, 뒤를 이어서 인슐린 저항성 등 당뇨 관련 임상시험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까 네.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많은 분야에 딱 다 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그 인지행동 치료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인지행동 그래서 치료. 그건 심리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개발을 해야 되니까 과학, 그다음에 이런 심리학 플러스 예쁘고 재밌고 보기가 좋아야 또 사람들은 아, 하잖아요. 네, 네. 네, 예술. 해서 굉장히 융합적인 하나의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개발이 한창이죠. 뭐 교수님을 비롯해서. 네, 지금 예. 국내에서 가장 이제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팀들이 그 스타트업 네. 쪽에서 이거를 또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또 임상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몇 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할 것 좀 알려주세요. 자꾸 투자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근데 의외로 질문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요?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성장률이 빠르다 보니까 네, 투자할 곳이 없느냐, 언제 하면 되느냐, 네. 뭐 교수님 건 언제 나오느냐. 그래서 네. 진짜 경제 쪽으로 관심 갖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오. 어떻게 성우님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야죠. 그럼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왜요? 성우님 반대로 가야 돈을 법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투자도 투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드는 게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가 점점 확대되면 다양한 직업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질문 너무 좋았다. 아, 나이스 질문. 투자할 때 없나요? 영상을 다르지. 어디다가 비벼야 되나요? 야, 말투도 정확하게 그랬어요. 맞아요. 얘기 안 돼요. 이랬는데 여러 가지 직업들도 이렇게 딱 멋지게. 어떤 직업들이 네. 떠오를까요? 아마 여기 분야별로 해서 많이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융합적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게임 개발자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의사도 들어가 있어야 네. 되죠. 심리학자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 또 아티스트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정확? 잠깐만, 결국 투자로 가면 어떡해요? 아, 맞아요. 학문적으로 좀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다들 투자로. 네. 역시. 아니, 근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직업군이 생기고 또 산업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네. 얼마나 편해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건 그냥 딱 보내서 이거 앱을 깔면 네, 계속 비용이 지불되고 또 다음에 또 개발해 또 깔면 되는 거고 할 때 굉장히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기 저비용 때문에 고효율.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서 우리가 나중에 개발되고 확산됐을 때 정말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번뜩 든 생각이 네. 노인 인구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디지털 사용하는 거 못하시죠. 어려워하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기기 사용도 알려주는 이런 직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했네요, 5분 동안. 진짜 요즘에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데 노인분들이 계신데 참 좋은 게 인지력이나 이렇게 집중력 강화나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료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요양원 그다음에 병원에서 지금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게 왜냐하면 이 기기 사용을 못 하시니까 프로그램이 좋아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본인들의 업무 시간이 사실은 너무 많이 이쪽에 할애된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기기가 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이래요. 맞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회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외국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그 참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걸로 외국 시장을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막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만큼 디지털 치료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많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이 있고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구 계속 진행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신다면 솔직하게 딱 터놓고. 그걸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종일 그러니까 공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장점이 있겠죠. 확장성이 장점. 그리고 매번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번거로움도 피하고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네, 그리고 부분. 신약 개발, 일반적인
일반적인 약에 비해서 개발 기간도 짧고 개발 비용도 좀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디지털 치료제는 현대인들에게 참 필요한 치료제예요. 단점이라고 뭐 보시면 특별한 단점은 없습니다. 사실 디지털 치료제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활성화되고 실용화되면서 단점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 치료제가 바꿔놓을 우리의 세상,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네. 디지털 치료제가 보편화되면 네. 야, 이따 12시에 보기로 했잖아. 안 돼. 나 병원 가야 돼.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준비하면서 잠깐 치료 좀 받을게. 아, 그렇죠. 어, 어. 학교에서 조퇴거리가 네. 많이 사라진다. 그렇죠. 아, 이게 단점이네요. 네. 또 뭐가 있을까? 디지털 치료 학과도 생기겠죠, 대학에? 아, 그럼요. 그렇겠죠. 지금 생기고 있는 학교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디지털 치료사 뭐 이렇게 불러요. 네. 디지털 치료제라고는 하지 않고 디지털 헬스케어 그 학과들이 생기고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것도 아주 크고 유명한 대학병원이나 뭐 학과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예. 네. 그리고 의과대에서도 좀 생기고 있고요. 네. 일반도 생기고 있어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많이 또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또 하나 상상할 어떤? 수 있는 게 멍멍이처럼 생긴 AI 기기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막 달려와서 약 먹어 이렇게 그럴 수도 하고 있겠다. 네, 너무 맞다. 귀엽게 해서 약간 감정적인 치료도 가능하고 오히려 반대로 네. 강아지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 펫 치료도 그래 디지털로? 들려주면서 괜찮네. 보여주면서 왜냐면 실제로 그런 거 많거든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 소리 뭐 이런 맞아. 것들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어. 한번 해보세요. 그거 진짜 신기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치료하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물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동물들의 헬스케어 그렇구나. 이런 것들 같이 사업해봅시다. 펫케어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돈 잃은 액수가 자꾸 생각나요. 처음에. 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또 나왔네 이거. 야, 이게 저희 그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아, 네. 한마디 표현. 디지털이 뭘 뜻해요? 막 되게 트렌디함을 넘어서 그냥 어떤 미래를 뜻하잖아요. 미래. 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는 빈티지다. 빈티지다. 왜일까요? 오히려 내 삶의 어드밴티지. 나를 이롭게 만들어. 내 삶에 이점이 있어. 예. 조금 어려웠나? 알겠습니다. 아, 네. 괜찮았어요. 어드밴티지.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요 예. 디지털 치료제란 네? 치료제란? 허준 베타 버전이다. 허준 베타 버전이다. 좋아. 그래서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거예요. 허준 선생님을. 오. 그래서 1집 1허준. 한 집에 의사가 한 분씩 계실 수 있는 맞네. 그런 좋다.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기분 좋은 송편이 됐습니다. 좋아요. 네. 괜찮은데? 네.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정의를 딱 내리자면 뭐 많이 나와 있는데 머리로 먹는 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프트웨어, 네,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네. 너무 좋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머리로 네, 먹는 약, 네.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뇌로 먹고 그런 약이네요.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면 되게 차갑고 막 냉정할 것 같고 기계니까. 맞아요.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아.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꾸 개발되면 그 사람들의 그 인력 시장도 좁혀지고 다 로봇이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일자리도 없어지고 너무나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런 AI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지털 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오늘 약간 이런 형식의 TV 프로그램 출연 아마 처음이실 텐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보통은 둘이 하던가 아니면 혼자 강의를 하던가 네, 그렇죠. 네. 인원이 많아봤자 2명밖에 안 계셨는데 오늘 3분에 계셨고 또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아유. 또 저는 지금 막 계속 적으면서 사실 같이 참여했는데요. 네, 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진짜요? 네, 어드밴티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빼고. 네, 사실 네. 우리 이런 의학도 이렇게 네.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치료제로 되고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차갑지 않은 게 의학이어야 되는데 아하. 네. 저는
많은 도전도 받고 도움이 됐습니다. 네. 창의성에 너무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선영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전무병, 무전유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면 정말 서럽고 또 돈이 없으면 더 서럽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의료복지에 디지털 치료제가 도움이 된다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호모 디지쿠스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